군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스트레스 디소더는 전쟁 전투 경험, 부대 내 사고, 폭력, 성폭력, 괴롭힘 혹은 생명을 위협받는 사건 등 강렬한 외상을 경험한 뒤 발생하는 심리적 장애입니다. 군인은 일반인보다 극심한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PTSD 위험군에 자주 포함됩니다. 1. 정해 및 발생 원인. 군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TSD는 단순히 힘든 기억을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외상 장애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스트레스 디소더란 개인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극심한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그 기억이 지속적으로 재경험되면서 일상생활, 직업, 대인관계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입니다. 군인의 경우 전투훈련사고 등군, 특수환경에서 발생하는 외상 사건 때문에 일반인보다 PTSD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어로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스트레스 디소더는 사람이 극심한 생명의 위협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뒤에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입니다. 군인에게는 특히 전투, 훈련, 사고 같은 군 특수 환경에서 이런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PTSD는 군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힙니다. 발생 원인. 군인 PTSD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투 경험입니다. 총격, 폭발, 전후의 죽음을 직접 겪거나 목격하면서 극심한 외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 군 조직 내 사건입니다.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폭력, 심지어 성폭력 같은 사건들이 PTSD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훈련 및 사고입니다. 실탄 훈련 중 사고, 폭발물 사고, 차량 전복, 안전사고 등도 강한 충격으로 남습니다. 넷째, 재난이나 비상 상황입니다. 테러, 자연재해, 해외 파병 중 발생하는 참혹한 장면 역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군인의 PTSD는 생존을 위협하는 경험과 군 특수 환경에서의 외상적 사건이 원인이 됩니다. 이 장애는 단순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반드시 치료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제 우리는 군인 PTSD의 주요 증상과 회복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 PTSD는 극도의 생존 위협 폭력 참혹한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군 특수 상황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즉, 전투와 군 조직 내 외상적 경험, 심리적 상처, 치료 없을 시 만성화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요 증상. 군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주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TSD는 단순히 힘든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리적 외상 장애입니다. 재경험 증상. 첫 번째는 재경험 증상입니다. 군인은 전투 중 총격, 폭발, 전후의 죽음 같은 끔찍한 장면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죠. 악몽을 꾸거나 갑작스레 떠오르는 플래시백 때문에 마치 그 순간이 다시 현실이 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총소리, 폭죽 소리 같은 자극만으로도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습니다. 회피 및 무감각. 두 번째는 회피와 무감각입니다. 군인들은 외상과 관련된 장소나 대화, 심지어는 뉴스조차 피하려고 합니다. 또한 점점 감정이 무뎌지고 무관심해져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내가 살아 돌아온 게 죄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과각성 증상. 세 번째는 과각성 증상입니다.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늘 경계 태세에 있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집중이 어려우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생존 본능으로 몸에 밴 긴장이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풀리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 인지와 기분 변화. 마지막은 부정적 인지와 기분 변화입니다. 사건 이후 내 잘못이다.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절망감, 우울감이 깊어지고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미래가 없다는 비관 속에서 자살 위험까지 커집니다. 정리하면 군인의 PTSD는 재경험, 회피, 과각성, 부정적 인지 변화라는 4가지 큰 증상군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고통이자 반드시 치료와 지지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PTSD는 크게 4가지 군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재경험 증상. 외상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름. 악몽, 생생한 기억 재현. 관련 소리 냄새 상황에서 극심한 공포 반응. 회피 및 무감각.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장 소대와 회피. 감정이 무뎌지고 무관심해짐. 인간관계 단절, 고립감. 과각성 증상. 쉽게 놀람, 과도한 경계심. 불면, 집중력 저하. 짜증, 분노 폭발. 부정적 인지와 기분 변화. 내 잘못이다라는 죄책감. 절망감, 우울감, 흥미 상실. 자기 비하, 미래에 대한 비관. 3. 군인 PTSD의 특수성.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군인들에게는 특히 더 독특한 모습과 특수성을 보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낙인감과 치료 회피. 첫째는 낙인감입니다. 군대 문화에서는 강인함과 인내가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면 군인답지 못하다, 약하다라는 꼬리표가 붙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증상을 숨기고 치료받기를 꺼리게 됩니다. 지속적인 외상 노출. 둘째는 지속적 노출입니다. 전역 전까지는 계속 훈련과 작전, 비상 상황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전역 이후에도 예비군 훈련이나 소집으로 인해 과거의 외상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인보다 트리거 자극 요인과 훨씬 많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전역 이후의 사회 적응 문제. 셋째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입니다. 군대에서는 늘 명령 체계와 규율 속에 생활했지만 전역 후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PTSD가 있는 군인들은 가족과의 관계, 직장 생활, 일상 대인 관계에서 큰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4. 복합적 외상 경험. 마지막으로 복합적 외상입니다. 군인은 전투뿐 아니라 부대 내 괴롭힘, 안전사고, 성폭력, 전후의 전사 등 여러 외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외상이 얽히면 PTSD 증상은 더 심각하고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정리하자면 군인의 PTSD는 낙인감으로 치료를 회피하고 지속적으로 외상 자극에 노출되며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복합적 외상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일반인과 다릅니다. 따라서 군인의 PTSD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과 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지원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인감. 군대 문화 특성상 약하다, 군인답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증상을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 많음. 지속적 노출. 전역 후에도 훈련, 소집, 예비군 훈련 등으로 유사 자극에 노출될 수 있음. 사회적 어려움. 전역 이후 사회 적응, 가족관계, 직장 생활에서 갈등이 심화됨.
4. 진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단순히 힘든 기억이 오래 남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 절차와 기준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판정됩니다. 그렇다면 군인의 PTSD는 어떻게 진단될까요? 1. DSM-5 기준. 첫째,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은 DSM-5, 즉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통계 편람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4가지 증상군을 확인합니다. 외상 사건을 반복적으로 재경험하는지, 그와 관련된 상황을 회피하는지, 지속적으로 과각성 상태를 보이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 변화가 있는지 말이죠. 이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PTSD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임상 면담과 설문 검사. 둘째, 실제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면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CAPS라는 임상평가 면담 도구, 그리고 자가 설문인 PCL-5 같은 검사지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증상의 심각도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군인 특화 평가 요소. 셋째, 군인에게는 특수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전투 경험, 전후에 전사 목격, 부대 내 가혹행위나 사고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군 생활이나 전역 후 사회 적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설문지가 아니라 군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와의 면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군인 PTSD의 진단은 DSM-5 기준에 따라 최소 한 달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지 확인하고 임상 면담과 심리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군대라는 특수 환경을 반영한 추가 검토까지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은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DSM-5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기준 사용.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진단 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면담, 심리검사의 CAPS, PCL-5 등록 평가. 5. 치료 방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군인의 PTSD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약물 치료.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대표적으로 항우울제, 특히 세르트랄린이나 파록세틴 같은 SSRI 계열이 사용됩니다. 이 약물들은 불안과 우울, 불면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필요할 경우 수면제나 항불안제를 단기간 보조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약물은 증상을 조절해 심리치료를 효과적으로 받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치료. 두 번째는 심리치료입니다. 인지행동치료, CBT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고 현실적인 사고를 회복합니다. 노출치료, 피안전한 환경에서 외상 기억을 직면하게 해 공포 반응을 줄여줍니다.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EMDR 눈의 움직임을 활용해 외상 기억을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외상을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해석하고 재구성하게 돕습니다. 집단 가족 치료. 세 번째는 집단과 가족 치료입니다. 군인들은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 속에서 큰 치유를 얻습니다. 동료나 전우들과의 집단 치료는 지지를 제공하고 고립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해 PTS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군사회적 지원 제도. 네 번째는 제도적 지원입니다. 국군 수도병원과 국방부 정신건강센터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전역 후에는 국가보훈처를 통해 보훈병원 치료 및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보상과 혜택도 가능해 치료 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군인의 PTSD는 약물치료, 심리치료, 집단가족치료, 그리고 국가 제도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군 조직과 사회 전체가 함께 도와야 하는 과정입니다. PTSD는 극복할 수 있고 회복은 가능합니다. 약물치료, 항우울제 SSRI, 세르트랄린, 파록세틴 등 1차 선택, 불안 수면장애 조절을 위한 보조약물,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CBT, 왜곡된 생각 교정, 노출치료 피안전한 환경에서 외상 기억에 직면하도록 도와 공포 반응 감소, 안구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요법 EMDR 외상 기억을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 집단 치료 전우와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 지지적 환경 형성, 지원제도 한국 군인 대상, 국방부 및 보훈처 PTSD 클리닉 운영, 국가유공자 등록 시 진료비 지원, 보상 가능, 국군 수도병원, 국방부 정신건강센터 상담 지원, 전역 후에도 보훈병원, 지역 정신건강센터 연계. 6. 예후와 회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군인 PTSD의 예후와 회복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치료의 중요성. PTSD는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인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진단받고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치할 경우 증상은 만성화되어 우울증, 알코올 중독, 대인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 과정. 회복은 단순히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몽이나 플래시백 같은 재경험 증상이 점차 줄어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불면이 개선되며 가족이나 동료와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는 과정입니다. 영향 요인. 회복 속도와 예후에는 몇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첫째, 얼마나 빨리 진단과 치료를 시작했는지. 둘째, 가족과 전후, 사회의 지지망이 얼마나 튼튼한지. 셋째, 개인이 치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 전망. 다행히도 PTSD는 회복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꾸준한 치료와 지지를 받은 군인들은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경험을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힘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즉, 외상은 상처이지만 동시에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군인 PTSD의 예후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 그리고 주변의 따뜻한 지지에 달려 있습니다. PTSD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군과 사회가 함께 돕는다면 우리 군인들은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 치료 시 상당수 회복 가능.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알코올 약물 중독, 우울증, 대인관계 파탄, 자살 위험 증가, 가족 사회적 지지망이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침. 군인 PTSD는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동반하는 정신질환입니다. 전문적 치료와 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에서는 보훈 제도를 통해 치료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